네, 북한이 청년을 엄청나게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의 선봉에 서세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뭐 이런 것 같죠? 자,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사실 평양에 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워싱턴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벌써 방북이 취소된 게 나흘째인데 북한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안 기자 어떻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한동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 5월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듣고 오시죠.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그야말로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북미는 냉탕을 오갔습니다. 냉탕 온탕을 오갔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8시간 반 만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때나 미국과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성문 쓴 거죠? 반성문이죠, 이 정도면.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무반응이라는 거죠? 안 기자? 그렇습니다. 나흘째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핵화와 관련된 정말 이 뭐랄까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위 외교 수싸움이 아주 정말 점입가경 갈수록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죠. 입체적으로 한번 조망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는 계속 함께 하시고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부원장님. 아니, 안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그때 6.11에 싱가포르에다 못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다음날 김계관 부상이 나 잘못했어요라고 했는데 북한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 취소됐는데도 나올지 무반응이에요. 약간 배짱이 생긴 겁니까? 뭐 아쉬울 거 없다 이런 겁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만나봤잖아요. 예. 한국 대통령 2번씩이나 만났고 김정은이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냐. 자신감이요? 안등이 이 문제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데는 시진핑 주석과의 3개월 미만의 3번에 걸치는 정상회담, 예. 그리고 북중 어떤 경제관계라든가 달라진 북중 관계가 김정은의 자신감을 좀 더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은 예. 솔직히 저는 어제 정도쯤에는 그래도 약간 무슨 간접적으로나마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나흘째인데도 불구하고 폼페이오가 오거나 말거나 우리 신경 안 쓰겠습니까? 뭐 진짜 무반응이거든요. 이미 지난 3차 폼페이오 방북 때 그런 단초를 보여줬죠.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전에 2번 갔을 때는 전혀 다르게 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실상 폼페이오 갔을 때 가져와야 될 비핵화의 시간표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받지 못하고 이른바 빈손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북한이 이제 너희들 아쉬울 거 있으면 아쉬운 대로 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라고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번째 방북 이야기를 또 했다가 정격 취소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 너희 갈 길 가봐.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라는 저는 마이웨이식 전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마이웨이, 예.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사 전까지는 북한은 어떻게든 트럼프를 만나야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만나서 국제사회의 정상적 국가로 데뷔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작년까지 왔던 한반도 위기 국면, 그다음에 제재 국면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이게 협상의 국면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날 때까지는 자기가 애절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나는 약속을 취소해버리니까 당장 고개를 숙였지만 네. 만난 다음에는 이미 제재 국면에서 상당히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다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내가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차 방북 때 빈손을 갖고 이번에 4번째 방북 때도 안 오려면 오지 마라. 이런 식의 아마 북한의 조금 고압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얼마나 얄미울까요? 자, 그런데요, 보면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을 한번 유심히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북한이 침묵을 지키는 그만한 또 좀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노동신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폼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요.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이 주제로 도배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건설 진군의 선봉에서 또 청춘의 위훈 빛나는 것은 또 청년 강국이 앞으로 청년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자, 청년으로 도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었을까요? 이 방송에서 오늘 다루기를 8월 28일 오늘이요. 바로 청년절이라고 합니다. 청년 동맹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절인데 아무리 청년절이라고 하지만 청년을 이렇게 강조한 따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방송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청년 원수님의 품속에서 삶을 빛내이는 승신들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그 앞길에는 백전백승만이 있다는 500만 청년 소리들의 억척불변의 신념 행성을 되건답니다. 네. 노동신문이 오늘 정말 청년으로 도배가 됐군요. 근데 번연이 8월 28일이 북한에는 이제 청년절이라고 아까 김민지 씨가 설명했는데 그 청년절이라고 해서 뭐 원래 저렇게 푹 띄우는 겁니까? 청년들은 아니면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절을 조금 예. 설명을 드리면요. 1927년 8월 28일, 그러니까 김일성이 15살 때 만들었다는 반제청년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제국주의 청년동맹. 예. 그것이 청년동맹의 생일이거든요. 아. 그것이 91주년이 바로 오늘인데 이 청년은 뭐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졌는가 하면 지금 아까 그림에서도 최령해, 김정은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 최령해가 청년동맹 제1비서를 하던 95년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청년 중시, 사상 중시, 군대 중시, 이 세 개 중시 사상이 우리가 끌고 나갈 사상이고 예. 우리 청년동맹이 바로 500만 명인데 500만 명이 결사대가 되고 폭탄이 되겠다는 말을 김정일 위원장한테 당시 최령해가 한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최령해가 뭡니까? 당중안에 조직 담당 부위원장이고 당 조직지도 부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9월 9일 이제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명절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결국은 청년들이 움직여야 나라가 움직이고 청년들이 움직이면 결국은 나라의 경제 발전도 잘 된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명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년 청년절보다 올해 청년절을 유난히 더 이렇게 막 분위기를 띄우고 네. 이런 거 같죠? 그건 원래는 네. 작년도에 90돌 때 크게 했습니다. 90주년 때 예. 크게 했는데 보통 때는 이 정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청년들을 다 잡아야 체제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북한 강연제강들이랑 지금 입수된 것을 보면 예. 청년들이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뭐 이상하게 치고 다니고 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말라. 판문점 선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체제가 변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청년들 다 잡아야 나라를 다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길게 보면 김정은 시대로 이제 오면서 이른바 북한의 노동당이 이제 공식 지금 사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김일성, 김정일주의인데 예.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옛날에 주체 사상하고 성공사를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국민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계속 정치 담론으로 많이 띄우는 것은 김정일 애국주의라고 있어요. 예. 예, 김정일의 애국심을 본받아야 된다. 이 김정일 애국주의라는데 김정일 애국주의가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나라사랑, 두 번째가 인민사랑, 예. 세 번째가 청년사랑입니다. 청년사랑. 이 청년사랑은 뭐냐면 미래 세대에 대한 수령의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등장해서 의무교육도 1년 연장시키고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혜적 조치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다잡기 위해서 청년에 대한 강조를 함과 동시에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미국과의 갈등 국면, 미국과의 기싸움 상황에서는 청년들을 다 잡아야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아마 전략적 계산 속에서 지금 청년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난 왜 이렇게 청년들 행사를 요란하게 했나 궁금했는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아까 부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북한이 저렇게 청년 하는 이유가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과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또 북한 주민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탈북민 이미연 씨와 통화해봤는데요.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북한에서 이러한 이제 선전선동을 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대단하거든요. 청년들은 봤었을 때 이제 행사도 유니폼 같은 거 단체로 이렇게 쫙 입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되게 행사를 바라보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 행사가 이제 주는 정치적인 선전선동의 매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 가지고 되게 한껏 분위기를 띄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정권 수립 기념일 9월 9일 구구절이죠.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근데 그 구구절 이번에 굉장히 뭐 엄청나게 성대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가 또 위성에 딱 걸린 게 있습니까? 안 네. 그래요? 미국의 한 북한 매체에서 위성으로 그 모습을 딱 포착을 한 건데요. 네. 청년들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동원을 했는지 좀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이고 관련 영상이거든요. 김일성 광장의 모습이거든요. 예. 구구절 연습을 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똑같은 복장으로 오와 열을 맞춰서 아주 칼같이 칼군무라고 해야 할까요?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준비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관련 영상이고요. 이거 위성에서 사진을 딱 찍어보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김일성 광장에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막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게 위성 사진에까지 이제 포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김민지 기자, 지금 날씨가 잠깐 풀리기는 했지만 날씨 어마어마하게 북한도 덥잖아요. 저거 구구절 준비한다고 주민들 죽어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요. 저렇게 북한 주민들이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렇게 주민들이 준비하다가 지쳐서 앉아있는 모습, 또 더위에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식사 제공은 또 군인들은 그냥 좀 되지만 일반 주민들은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할 정도로 좀 지원 같은 것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이런 연습들을 하는데 발 모양이랑 이런 것도 똑같이 맞추느라고 연습을 해질 때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일부 주민들은 새벽 한 1시 정도까지 연습하고요, 부원장님. 집에 갔다 오면 시간 몇 시간 안 되니까 아침 또 새벽에 일찍 시작되니까 광장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자는 사진이 이제 찍혔는데 네. 저게 이제 어떤 단위는 이제 6월 달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고 어떤 단위는 4월 달부터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8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데서 저렇게 오열을 맞춰가지고 훈련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민지 기자 말씀을 하셨는데 군대에 밥차가 와서 식사 공급을 하는데 네. 저런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청소년들, 대학생들 빛나는 조국 대집단 지도 체제 아리랑을 빛나는 조국으로 바꿨는데 이름을 거기는 부모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국통을 들고 와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냥 잠깐 서 있어도 힘들었는데 저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는 저건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글쎄요, 북한 주민들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번에 폼페이오 그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게 김영철이 미국 워싱턴으로 보낸 뭔가 비밀 레터, 비밀 편지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까, 안 기자? 네, 지난 24일 오전이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하기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 편지가 온 걸 확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폼페이오의 방북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에 충분한 아주 적대적인 내용의 편지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의 책상에서 결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폼페이오한테 보낸 편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거 저희 폼페이오 가봐야 성과 없을 것 같아. 가지마 이랬다는 건데 그 편지에 뭐가 담겼길래 김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을까요? 그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정을 하루 만에 취소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날린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비핵화의 진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처음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김정은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기회 날 때마다 스마트하다, 관계가 좋다, 잘 매일 교신하고 있다. 계속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비핵화에 굉장히 진전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제일 큰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에서 보낸 내용에 가봤자 똑같이 대접 못 받고 푸대접 받고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는 오히려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라는 자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1월 중간선거까지 이 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김정은과의 이 협상의 이 국면을 계속 이어갈지 굉장히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요즘 최근 나오는 단어들 중에 낱말들 중에 가장 유명한 낱말이 날강도 같은 요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은 뭐냐면 분위기 조성, 신뢰 조성, 후 비핵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이 요구는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신뢰 조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면 저게 날강도 같은 요구들을 하지 말고 예. 종전선언 같은 것을 하기 전에는 폼페이오 같은 사람이 와 했을 때도 없다는 내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 북한이 노동신문 같은 데서랑 외무부 대변인 성명에서 나왔던 날강도 같은 말이 저 안에 꼭 들어가 있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보고 이런 조건에서 폼페이오가 가봤자 망신만 당하고 김정은도 못 만나고 들어올 바에는 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북한의 핵을 없애는 비핵화의 길 멀고도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죠.